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대홍수 리뷰 한국 종말 영화가 음산한 SF 영역으로 방향을 틀다라는 제목의 영국 가디언 리뷰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앞 영상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영화는 첫날 전세계 71개국 1위, 93개국 넷플릭스가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탑10에 오르며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전세계가 이 영화를 놓고 열띤 토론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영화를 열심히 해석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세계 반응 또한 우리와 비슷합니다. 영화를 재미없다고 말하는 시청자 반, 영화가 너무 재밌다라고 말하는 시청자 반이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악플러처럼 무턱대고 망작이다 졸작이다라고 이 영화를 노골적으로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의 포인트를 잘못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첫째, 이 영화는 지구가 종말을 맞고 모두가 우주정거장으로 향한 후에 AI 실험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영화 속 모든 등장인물들은 모두 각 개체의 실험체입니다. 서로의 상황 속에서 서로의 AI들이 때론 같은 공간, 때론 다른 공간에서 인간형 AI가 되기 위해 끝없는 실험을 반복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각 개체의 엄마형, 자녀형, 천차만별의 인간형 AI들이 지구를 향해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엄마와 아들 AI들만 지구로 간다고 착각하는 시청자들이 있는 것 같고 해외 시청자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리뷰하는 영국 가디언 리뷰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다소 약하지만 어머니와 아이 그리고 솔의 참혹한 홍수에서 구조되는 이 이야기는 여전히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김병우의 환상적이고 결코 재미있는 6번째 장편은 평범한 종말 영화처럼 시작하며 서울을 휩쓸고 있는 폭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된 어머니가 30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올라 홍수를 피해 탈출하려는 장면에서 사회적 계층화의 짐을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안나가 필수 연구 프로젝트의 2급 과학 책임자임이 밝혀지면서 영화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어쩌면 꽤 교묘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서 수영에 집착하는 6살 아들 자이는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함께 계단을 쿵쿵거리며 오르기 시작하며 그때 기업부안 담당자 희조가 따라와 남극에서 발생한 소행성 충돌로 인해 문명이 끝날 치명적인 비가 내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그녀와 자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그녀는 인류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쥐고 있는 비밀 유엔 연구소에서 일해온 선구적인 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옥상에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데 그녀의 행동은 정확한 구조가 드러나고 영화는 사실상 토끼굴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이 SF적 전환을 위해 감독은 분명히 엣지 오브 투마로우, 찰리 카우프만의 정신적 미로 그리고 아마도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는 종말론적 분위기를 지닌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에서 많이 참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정체성에 따르면 김병우 감독의 재기적 서사는 인류의 미래 즉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안나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소녀, 출산 중인 여성 등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한 처음의 이기적인 반응을 수정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어떻게든 보정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마치 알고리즘적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오려낸 재난 이미지로 완성된 사과문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적대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등 종종 깨지기 쉬운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타락 가능성이 살아있고 잘 알려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적화된 미래를 비난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김병우 감독이 이미 N차원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홍수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가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반전이었다. 나는 SF보다는 자연재해를 은근히 더 좋아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끝까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영화가 이게 완전 재난 영화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건 제작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결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홍수가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아무도 자인이 사실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는 인공지능이지 안나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존재가 의심받았던 겁니다. 지구에 인공지능을 남겨둘지 아니면 다시 데려갈지 논쟁 중이었으니까요. 그녀를 돕던 남자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는 6살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에 지쳐 자신을 기다리라고만 하고 떠난 엄마를 찾기 위해 어른이 된 모습으로 환생했다. 엄마 AI가 되기 위해 최소 3가지 영웅적인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실제 엄마가 되기 위한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최선으로 생각하기, 엘리베이터에 갇힌 소녀를 구합니다. 후반부 내내 출산을 경험하며 다른 여성의 아기를 낳는 것을 돕습니다. 아이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기. 이 영화는 스토리와 연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번 봐야 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아직 2번 보지 않으셨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평가해 보세요. 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재밌었는데. 꽤 괜찮은 영화예요. 감동적이고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AI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재미없다고 할 것 같네요.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녀가 아들을 찾는 장면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의 시계 소리일까요? 그런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눈치채셨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녀의 남자친구 혹은 남편은 인공지능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녀는 지구에 남겨진 채 인류보다 기계나 시스템에 더 많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녀 역시 이러한 선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집중하게 만들어주네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보니 서바이벌 호러 게임 소마가 생각났어요. 방금 여동생이랑 이 영화를 봤는데 여동생은 분위기 망쳤다면서 전혀 안 좋아했다고 바보 같고 지루하고 헷갈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진짜 너무 좋았어. 저는 영화 대용수를 재밌게 봤습니다. 결말을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다시 볼지는 모르겠네요. 방금 다 봤는데 2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물은 감정을 상징하는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감정을 초월하라는 의미죠. 항상 같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하며 견디기 힘든 감정을 극복하고 억압하는 감정을 없애고 희조에게 감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녀의 티셔츠에 적힌 숫자는 그녀가 현재 진행 중인 플레이 실행 횟수를 나타냅니다. 줄거리는 좋았지만 늘 그렇듯 연출은 아쉬웠어요. 거의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건 대부분 지루할 수밖에 없죠. 장면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서 흥미롭게 만들었어야 했어요. 이 영화 정말 좋았어요. 꼭 봐야 할 영화예요. 전반부는 긴장감이 넘쳤고 그 여주인공이 깨어나는데 셔츠에 숫자가 적혀있고 이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만약 한 번 반복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가정하면 인공지능이 그날을 58년 동안 되풀이하는 셈이죠. 여주인공이 그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장면은 그녀가 다치기 전부터 모델이 될 계획이었음을 보여줘요. 10점 만점에 9점. 멋진 영화. 제게는 볼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헷갈리지 않았어요. 아마 전에 소스코드 영화를 봐서 그런가 봐요. 이 영화도 좋긴 한데 좀 복잡하긴 하네요. 영상미는 좋았는데 결말은 별로였어요. 거대한 원반형 우주선이 파도에 휩쓸린 주인공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장면은 정말 멋집니다. 극장에서 돈을 내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인류 생존이라는 클리셰보다는 재앙적인 생태계 파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봤어요. 거대한 파도 장면은 정말 실망시키지 않았네요.
스토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전개가 정말 느려서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면 여러 가지가 명확해져요. 이해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복잡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멋진 영화였습니다. 이건 크리스토퍼 놀란 수준의 충격적인 영화였어. 전혀 예상 못했던 볼만한 가치가 있었어. 난 내가 원했던 것처럼 진부한 결말이 아니라 뭔가 색다른 걸 원했기에 이 영화가 좋았어. 이 영화 정말 좋았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 왜 안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꽤 괜찮네요. 그리고 혹시 인터스텔라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녀의 티셔츠에 적힌 숫자가 자주 바뀌는 게 마음에 들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국 반응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내가 영화를 제대로 봤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 영화를 N차 시청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청 시간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영화가 드라마 산채만큼 난해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내일도 1위에 올라 있을지 궁금하게 만드는 댓글 반응들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